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국내 과학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7일부터 23일 사이 발표한 국내 과학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많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는 한국기초과학연구원 IBS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IBS는 지난주에 3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후물리연구단 연구팀이 미국 하와이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남극해에 있는 해빙이 이산화탄소를 바다 깊은 곳에 가둬서 초기 빙하기의 온도 하락을 가속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남극해 변동이 지구과학의 심해층과 탄소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까지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연구진은 첨단 기후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빙하기 초기에 남극해 해빙이 증가하면서 바다 심층수와 중층수 사이의 밀도차가 커지고 둘 사이의 탄소 교환이 줄어든 걸 확인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해빙이 이산화탄소 방출을 막는 마개 역할을 했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이 연구는 빙하기의 진행 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8일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온라인 게재됐습니다. 또 최원식 분자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부연구단장 연구팀과 장무석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팀이 공동으로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을 개발했습니다. 초음파 영상과 광학 현미경의 장점을 결합한 건데요. 신체 조직 침투가 가능한 초음파를 집속한 다음에 초음파의 초점을 지나는 빛만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의 이름을 공간 게이팅이라고 부르기로 했네요. 아직은 인체 조직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현미경을 더욱 소형화하고 이미징 속도를 증가하면 실시간 질병 진단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2월 5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이 외에도 IBS는 호온도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당 초빙 연구위원과 이상규 연구위원 연구팀이 빛을 이용해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 RNA와 단백질을 생성하는 리보솜의 결합을 제어해서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는 발표도 더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의 2월 18일자 온라인판에 실렸고 네이처 리뷰스 제네틱스의 하이라이트 논문으로도 소개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역시 총 3건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자페르 야부주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이용해서 합성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효율 좋은 촉매를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메탄 건식 계질 반응에 사용하는 촉매인데요. 기존의 메탄 건식 계질 반응은 촉매 표면에 탄소가 쌓여서 반응성을 낮추는 현상과 나노 입자가 서로 뭉치게 되는 현상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연구팀은 단결정 마그네슘 산화물의 꼭지점에서 탄소가 자라는 현상을 발견하고 니켈 기반의 니켈 몰리브데넘 합금 나노인자를 올리는 방법을 고안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 2월 14일자에 게재됐습니다. 카이스트는 장민석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가 빅토르 브라 미국 위스콘신 대학 교수 연구팀과 함께 적외선의 세기와 위상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면서 전기 신호로 광학적 특성을 조정할 수 있는 메타 표면을 이론적으로 제안했다는 소식도 발표했습니다. 메타 표면은 자연계 물질이 가질 수 없는 광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회절 한계를 극복한 고해상도의 상을 맺는 등 전통적인 광학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물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적외선 홀로그래피, 라이다에 적용 가능한 고속빔 조향장치, 초점 가변 적외선 렌즈 등 능동광학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ACS 나노 1월 28일자 전면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습니다. 조성재 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기존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보다 작동 전력 소모량이 10배 이상이고 대기 전력 소모량도 최대 1만 배나 절약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는 소식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1월 27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수소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 전지 시스템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실현시켰습니다. 김형준 수소연료전지연구단 박사팀이 커다란 수분 공급 장치가 필요 없는 신개념 연료전지인 이중교환막 연료전지를 개발한 건데요.
최고 제곱센티미터당 850메가와트의 출력과 700시간 이상 지속되는 안정성을 보여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또 이중 교환막 연료 전지 스택도 개발했는데요. 약 50회 이상 온오프 반복 운전 실험에서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는 연료전지 분야의 국제저널인 저널 오브 멤브레인 사이언스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진들은 슈퍼컴퓨터로 인류의 암 유전체를 분석하는 데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월 6일 네이처지에 실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주인공은 최완, 우영춘, 전승협, 김영환 연구원으로 슈퍼컴퓨터 마을을 개발해서 인류 사상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 암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마하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7년 말까지 국제암 유전체 컨소시엄에 유전체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직접 인간의 암 유전체 분석을 지원했습니다. 마하는 미국 시카고 대학 슈퍼컴퓨터,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등 세계 최고의 컴퓨팅 센터들과 함께 암의 규명을 위한 주요 155개 주제 중 일부 문제를 푸는데 슈퍼컴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했습니다. 마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 프로젝트에서는 암 유전체 연구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네이처지에 6개 논문을 최근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고장을 찾아내고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태양광 연구실에서 이동형 검사 진단 플랫폼과 검사 장비를 개발한 건데요. 이 장비는 검사 장비를 고정 탑재한 이동형 차량과 발전 성능 검사 장비, EL 측정 장비, 열화상 드론 등 현장에서 고장을 찾아내고 성능을 검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 전자파 측정기와 빛 반사 측정기도 탑재돼서 필요할 때 현장에서 전자파와 빛 공해 측정까지도 가능합니다. 연구진은 이 진단 플랫폼으로 이미 설치된 발전 설비뿐만 아니라 새롭게 설치하는 설비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발전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식입니다. 이은성 나노구조측정센터 책임연구원팀이 반도체 같은 나노물질이 빛과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광유도력의 물리학적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광유도력의 응용 방향이 명확해지면 나노소자의 내부를 파괴하지 않고도 탐침으로 두드리면서 측정하는 광유도력 현미경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전자기와 연력학 이론을 적용해서 힘의 분광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나노물질의 탐침을 두드리면서 진동 형태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광유도력이 나노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순수 전자기력만으로 생성되거나 전자기력에 열역학적 힘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됐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